안녕하세요. 히야 유튜브입니다. 이번 강좌는 24강 템플릿 클래스. 네, 우리 이전에 템플릿 함수 간단하게 봤거든요. 자, 그거와 연관해서 한번 봅시다. 우리 중복 함수를 우리가 이제 템플릿 함수로 이제 구현하는 거 이전에 한번 간단하게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복 함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 주소문이 이렇게 달려야 되겠죠. 맥스 함수를 정의를 할 때 예를 들어서 xy 중에서 큰 값 찾는 거 아닙니까? 이때 이제 xy가 정수인 경우, 그죠? 마찬가지로 또 형태가 더블인 경우, 실수형인 경우에 큰 값, 이런 식으로 해서 중복 함수는 똑같은 이름의 함수명으로 인수가 서로 인수형이 서로 다르든지 아니면은 그 인수의 개수가 다르든지 해서 여러 개의 이 함수를 그저 작성하는 게 이게 중복 함수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템플릿 함수로 구현하면 이 여러 개의 이름 똑같은 함수를 하나의 함수로 정의할 수 있는 게 이 템플릿 함수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중복 함수를 실질적으로 이때는 뭐 int형과 같은 이 구체적인 형명 대신에 그 임의의 어떤 t라는 형명을 사용해서 표현을 하게 한다는 거죠. 실질적인 템플릿 함수는 왼쪽에 있는 이런 중복 함수를 템플릿 해서 이제 클래스 T 해서 T라는 임시 어떤 형명을 이제 T라고 기술을 하는 거예요. 이때 이 T는 만약에 데이터가 int형이면 이 T가 int형으로 바뀌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max T라고 해서 이 이름 그대로 max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떤 int x, int y 또는 플롯 x, 플롯 y 뭐 이렇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형명을 t로 지정을 하고요. if x가 y보다 크나 하면 x를 리턴 아니면 else 이런 식 템플릿 함수를 이용하면 일반적인 함수 호출과 같이 함수를 그냥 그대로 호출합니다. 이때 호출하는데 함수 템플릿의 호출을 기술하는 코드를 컴파일러에 따라서 템플릿 인수 t를 지정한 형으로 바꾸어서 작성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함수를 호출할 때 이때 정수형을 그죠? 인수로 갖는다면 이 t가 이제 정수형 int가 되는 거예요. 그죠? 즉 코드에서 함수 템플릿을 호출함으로써 실질적인 구체적인 형을 취급하는 함수가 호출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템플릿 함수, 중복 함수를 템플릿 함수로 구현하면 뭐 이런 여러 개의 함수를 정의할 필요가 없죠. 그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수로 하고 싶으면 정수 인수로 호출하면 되는 거고 문자를 하고 싶으면 문자를 하면 그때 이 형명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런 함수에 비해서 오늘 실질적으로 할 거는요. 템플릿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오늘 할 템플릿 클래스가 있고요. 앞에서 간단하게 했던 템플릿 함수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죠? 이런 템플릿 함수는 그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하시고요. 클래스에 관해서 똑같이 클래스의 형틀, 그죠? 템플릿의 형틀 아닙니까? 모양으로부터 여러 가지 형을 취급하는 클래스를 작성할 수 있는 기능이 템플릿 클래스입니다. 이런 형틀을 템플릿 클래스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템플릿 클래스를 기술하는 형태를 보면 마찬가지로 우리 함수처럼 템플릿 키워드 쓰시고요. 꺽쇠해서 클래스 하셔가지고 이때 클래스의 템플릿 인수 리스트를 적으면 돼요. 적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인 클래스 해서 클래스명 해서 똑같이 이렇게 그죠? 클래스 작성하는 것 같이 적어 주시면 됩니다. 이런 템플릿 클래스는 그 어떤 형 틀을 만드는 거라고 했는데 우리가 조금 이제 일반적으로 이 객체를 사용하다 보면 일반적 용어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제널릭이라는 말도 많이 나옵니다. 제널릭
또는 일반 함수, 일반화, 뭐 제널릭 우리말로 하면 일반화 아닙니까? 같은 경우는 함수나 클래스를 일반화시키고 매개 변수 타입을 지정하여 틀에서 찍어내듯이 함수나 클래스 코드를 생산하는 기법을 일반적으로 제널릭, 우리 일반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면에서 이제 템플릿이라는 건 말은 함수나 클래스를 일반화하는 C++ 도구, 즉 템플릿이란 키워드로 함수나 클래스를 선언하는 것을 템플릿이라고 해요. 똑같은 이제 그 말이 맞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일반화, 제널릭하는 도구를 우리가 템플릿이라고 한다는 거죠. C++에서. 그죠? 일반화를 하는 C++ 도구를 이제 템플릿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널릭하는 거죠. 틀에서 찍어내듯이 이렇게 만드는 과정, 그 만드는 것 자체가 이제 템플릿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템플릿 키워드로 함수나 클래스를 선언을 하고요. 이런 이제 제널릭 타입이라는 것은 일반화를 위한 데이터 타입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일단 영어 정의를 하시고요. 일단 일반화를 하기 위한 도구가 이제 템플릿이죠. 템플릿. 그래서 이런 구조는 클래스 선언과 같습니다. 거의 같고, 단 이제 요거 같은데 이제 템플릿 해서 템플릿 인수 리스트를 작성하는 그것만 이제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템플릿 클래스에서는 클래스 내에 취급하는 형명을 특정하지 않습니다. 특정하지 않고 템플릿 인수로서 이제 기술을 한다는 게 기존에 이제 클래스 작성하는 거하고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죠. 템플릿 클래스를 기술하면 이제 아래와 같이 구체적인 형명을 이제 부여하고 그 형을 취급하는 클래스와 객체를 이제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실질적인 템플릿 클래스로부터 이제 객체를 생성하는 구문을 한번 보면 클래스명 해서 형명, 그다음 식별자 이렇게 그죠? 선언을 해주시면 이제 객체가 생성되는 거죠.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템플릿 클래스를 선언할 때 이제 템플릿 해서 꺽쇠 해가지고 클래스 T 형명, 그죠? 요렇게 하든지 또는 템플릿 해서 타입 네임 하고 T 이렇게 선언을 하시면 됩니다. 그죠? 이런 T 같은 경우에는 보통 형명이 타입이 그죠? 이렇게 하나가 있을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여러 개 가능합니다. 세 개의 제널릭 타입을 가진 템플릿 선언입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템플릿 꺽쇠 클래스 T 그다음 클래스 여기 2가 돼야 되네요. 그죠? 클래스 T2 그다음에 클래스 T3 이 세 개의 제널릭 타입을 가진 선언들을 계속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인 템플릿 선언은 이제 이렇죠. 템플릿이라는 선언하기 위해서 이제 키워드 그죠? 템플릿 선언을 위한 키워드가 되고요. 꺽쇠에서 클래스 하면 요 같은 경우 제널릭 타입을 선언하는 키워드입니다. 일반화하기 위한. 그래서 T라는 제널릭 타입을 선언하는 거예요. T라는 제널릭 타입을요. 자, 그래서 실질적인 그래서 이제 자, 클래스, 그 다음 뭐 클래스 이름 하고요. 가로 열고, 갈고, 닫고, 세미콜론 쳐주시고, 이때 이제 클래스 형명이, 그죠? 이제 T로, 그 T형의 데이터, 배열, 그 다음에 요 멤버 함수, 그죠? set 데이터 해서 요건 int형이고, 요게 이제 T형. 이런 식으로, 그죠? 뭐, 리턴 타입이 이제 이 T형.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죠? 이때 이제 클래스 T라는 형이 하나일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개 그죠? 한꺼번에 이렇게 선언을 해도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이런 클래스 형명을 이제 선언하는 거를 보면 이제 선언하는 거였고 마찬가지로 템플릿 클래스의 멤버 함수를 정의하는 거. 그죠? 앞전에 요거 있다 아닙니까? 그죠? set 데이터, 그다음에 요 get 데이터와 같은 이제 멤버 함수를 정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템플릿 해서 템플릿 인수 리스트, 그죠? 꺽쇠에 나오고 그다음에 이런 반환 값의 형,
그죠? 반환값의 그 다음에 클래스명, 당연히 나와야 되겠죠? 우리 보통 그런답니까? 그 함수명 같은 경우에는 이 함수가 속해 있는 클래스명, 보통 이제 범위 지정자 하는데 이때 이제 형명 리스트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 함수명 해서 이제 원래대로 함수에 대한 정의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선언된 거를 실질적인 이제 템플릿에서 클래스 T 만약에 맞고요. 함수를 이제 정의를 할 때 이렇게 해주고 정의하는 것도 있고, 실제 골격을 정의를 하려면 앞전에 요거 보면 void array 이건 없었습니다. 그죠? void 현재 클래스 이름이 여기 이제 array 해서 형명, 여기서 템플릿 인수 리스트 조금 처음에 복잡하게 느껴지죠. 그죠? T 요거 맞춰 주시고요. 콜론에 그다음에 set data 지금 이겁니다. set data 해서 인수 T 해서 정의를 해 주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제 요 get data 같은 경우에도 템플릿 클래스 T 해 주시고 그대로 반환형 T 그죠? 그다음에 클래스 이름 해서 형명 리스트 그죠? 그 다음에 함수 이름 해서 이렇게 정의를 해 주시면 되겠죠. 좀 구조가 좀 복잡해 보이는데 한번 실질적인 예를 한번 볼게요. 우리 템플릿 클래스를 이용해서 배열 변수의 데이터형을 정수 실수형의 데이터 값을 저장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먼저 앞전에 있는 array 템플릿 클래스를 먼저 정의를 할게요. 아마 템플릿 해서 꺽쇠 클래스 T라는 형명 선언하고 자, array라는 클래스 정의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멤버 변수가 데이터에서 T형이고 그 다음에 아까 set data 그 다음에 get data 그죠? T라는 형명으로 이렇게 선언을 하고요. 각각의 멤버 함수들을 정의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 두 개, 그죠? 두 개. 그래서 템플릿 클래스 T 똑같고요. 그래서 void 요 형이 void니까 리턴 타입의 void 그다음 클래스 이름 형명 콜론에 그죠? 그다음에 set data 해서 이제 T형 그대로 정의를 한 다음에 이제 함수를 정의를 해주시면 되겠죠. 요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if num이 0보다 작고 num이 4보다 크면 여기서는 배열 범위 넘어가고 그죠? 0과 0, 1, 2, 3, 4 그죠? 사이에 어떤 값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데이터의 넘버 번째 인덱스에 요 현재 있는 D 값을 지금 배정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함수의 를 정의를 하고요. 마찬가지로 아까 요 get data 있답니까? 자, get data. 그죠? 템플릿 그다음에 클래스 T 해서 클래스 템플릿 멤버 함수를 정의하고요. 그대로 이제 T array 클래스 이름 형명 해서 함수명 그죠? 이렇게 정의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get data 같은 경우도 if num이 0보다 작거나 또는 num이 4보다 크면 배열 범위 넘어갔다고 해서 여기서는 그냥 데이터 0번째 거를 그냥 리턴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현재 있는 데이터의 번째 거를 리턴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실질적인 메인에서 한번 보시면은요. cout에서 출력합니다. int형의 배열을 작성한다고 해서 실질적인 객체가 클래스의 객체가 생성되는 걸 보면은요. 현재 array 꺽쇠에서 int형 이렇게 아까 형명 int형 그죠? 그럼 이 t가 int형으로 되는 거예요. 이 클래스가 그죠? int형이 되고요. I underline array 해서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int형을 취급하는 클래스와 객체가 생성된 거죠. I array. 그래서 I array set data 그죠? 그래서 set data 같은 경우에 num int형의 num과 그 다음에 t의 t형이 이제 int형이 되겠죠. D 값이 이제 그죠? int형 80 그죠? 이렇게 정의가 되겠죠. 이때 이제 여기서 이제 set data 같은 경우에는 num이 0보다 작거나 4보다 크면 범위 넘어가고 아니면 num의 0번째에다가 데이터의 0번째에다가 D 그죠? 80을 저장을 하게 되겠죠. 현재
그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 이제 아까 데이터 이거 보면 이 클래스의 이 문장에 의해서 array 해가 객체가 요게 int 데이터 5가 되는 거지.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요 데이터. 그 인덱스가 0, 1, 2, 3, 4 해서 이제 요 문장에 의해서 현재 데이터의 0번째 여기에다가 D가 80이 저장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I array.set 데이터 해서 num이 1로 간다 아닙니까? num이 1로 1이고 그 다음에 int형 요게 60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니까 데이터의 1번째 인덱스 값에 60 이런 식으로 이제 58, 77, 57 이렇게 그죠? 데이터에 있는 멤버 변수가 이렇게 저장이 되는 거죠. 요 문장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for i는 1에서부터 5보다 작을 때까지 cout 출력하죠. 그래서 뭐 i array.get data의 0번째 get data 한번 보십시오. get data. 그죠? 즉 num이 0보다 작고 4보다 크면 배열 범위 벗어났다고 해서 맨 첫 번째 걸 리턴하고 아니면 else면 현재 데이터의 0번째 거 i가 0이니까요. 0번째 거를 리턴을 하겠죠. 그죠? 80. 80. 그래서 이제 이거 i를 0에서부터 이제 1, 2, 3, 4 이렇게 출력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자, cout에서 더블형의 배열을 작성한다라고 하면 다시 그죠? array 꺽쇠의 객체 생성합니다. 더블형. 그죠? 그래서 D array를 객체를 생성하는 거. 이때 이제 더블이 T로 가는 거죠. T. 더블형이죠. 뭐 더블형이 결정되는 거죠. 그 마찬가지로 이제 객체 D underline array.set data 하면 0,0이 여기 num이고 이때 D가 35.5고 이때 T가 더블형이 되는 거죠. 요 문장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각각의 값들을 이렇게 추가를 하면 되겠죠. 그죠? 똑같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이제 cout에서 for i는 0에서부터 5보다 작을 때까지 d underline array.get data 하면은 각각 값들을 이제 0부터 그죠? 5까지 배열에 있는 값들을 이게 출력을 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형이 이런 식으로 템플릿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질적인 이걸 배우기 이전에는 어떻게 됩니까? 정수를 다루기 위한 어레이 배열 만들어야 될 거고, 그죠? 이런 함수도 필요할 거고, 만약에 실수를 다루기 위한 어레이 배열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로 일반화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특징입니다. 중복 함수하고 비슷하죠? 그죠? 이제 그거 정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런 식으로 이제 템플릿 클래스 약간 멤버 함수 정의하는 거 봤습니다. 똑같이 이제 클래스에서 정의를 하고 각각 멤버 함수를 정의할 때 템플릿 인수 리스트 해서 반환형 클래스명 꺽쇠에 이제 형명 리스트 해서 이제 클래스 보통 이름 적어준다 아닙니까? 콜론의 함수 이름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그 데이터라는 배열 원소 5개를 취급하는 클래스를 정의를 했고요. 그 클래스가 int형, 더블형을 취급하는 클래스 객체를 생성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런 array형으로 지정함으로써 그죠? 클래스 객체를 생성하고 있는 것이 되는 거고요. 이런 템플릿 클래스를 사용하면 여러 가지 형을 취급하는 클래스를 간단하게 생성을 할 수 있겠죠. 뭐 캐릭터 뭐 가능하겠습니까? 그죠? 자, 이게 이제 템플릿 클래스고요. 우리 보면 여기서 이제 STL에 대한 데이터 구조. 이 템플릿에서 우리 많이 사용하는데 우리 C++의 표준 라이브러리에는 이 템플릿 클래스, 템플릿 함수가 굉장히 많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표준 템플릿 라이브러리, 즉 아까 스탠다드 템플릿 라이브러리를 줄여서 첫 잔만 STL, 스탠다드 템플릿 라이브러리라는 것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준 템플릿 라이브러리에서 여러 가지 기능이 정의되어 있고요. 예를 들면 이제 벡터라는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벡터 같은 경우는 이제 표준 라이브러리에 우리 아까 템플릿처럼 미리 클래스를 정의를 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가져와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 벡터는 수가 결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데이터를 관리하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열의 길이가 가변길입니다. 고정 안 됐다 소리입니다. 그죠? 길이가 늘었다 줄었다 한다고요. 그래서 원소의 저장, 삭제, 검색, 대한 멤버 함수를 가지고 있고요. 원소는 우리 앞전에 봤듯이 인덱스로 접근을 하고 인덱스가 보통 0부터 시작합니다. 요런 표준 템플릿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우리가 프로그램하면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벡터를 이용한 표준 템플릿 라이브러리, 우리 앞전에 어레이 같은 게 우리가 정의했잖아요. 사용자가 정의한 템플릿 클래스고요. 지금은 시스템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그죠? 벡터라는 템플릿 클래스를 이용해서 몇 개의 정수를 입력하고 입력받는 데이터 순서대로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라고요. 자, 한번 볼까요? 일단 벡터라는 템플릿 클래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샵 include vector라는 헤더 파일을 include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벡터를 사용하기에는 헤더 파일을 이렇게 include 해주고요. 여기서 굳이 이제 객체까지 연결시킬 필요가 없어서 그냥 메인에서만 한번 볼게요. 그 벡터 사용하는 거. 이렇게 이제 include를 하면 메인에서 int n 하고 마찬가지로 벡터 혁명 int0 해서 vt라는 벡터 객체를 생성을 해요. vt라는 벡터 객체를 생성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cout 몇 개의 정수를 입력하겠습니까? 라고 해서 입력받습니다. cin 해서 그래서 n 해서 5를 입력하니까 요 n 값이 현재 5가 5개를 그죠? 정수 데이터를 입력을 받고 싶다고요. 그럼 for i는 0에서부터 i가 5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int 데이터 해서 정수를 입력하세요 라고 해서 cin 해서 입력받습니다. 10을 입력하니까 데이터에 저장이 되죠. 그거를 벡터에서는요 여러 가지 함수들이 있고요. 그 중에서 vt.push underline back 하게 되면 이 데이터 값을 벡터의 마지막 입력에 추가해라 소리입니다. 그죠? 그럼 현재 있는 벡터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이제 가변이고요. 쓸 때 이제 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데이터에 10이 스캔 여기 cin에 의해서 10이 저장되었다고 하자고요. 이렇게 저장된 거를 push underline vector, 그 이제 vt, 이 vt라는 객체의 멤버 변수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push는 이제 그 값을 이제 저장한다고 생각하십시오. push underline back은 벡터의 마지막에 입력한 데이터를 추가한다. 마지막에 추가한다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지금은 데이터 전체가 아무것도 없고 그죠? 맨 마지막에 이제 여기 처음에 10이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죠? 저장돼서 올라가서 i 증가하면 i가 1이고 요 int 데이터는 밖으로 빼는 게 낫겠죠? 계속 정의하니까. 자, 그래서 정수를 입력하세요 라고 해서 cin 데이터를 입력받아요. 그 20을 입력했다고요. 그럼 값이 이제 20이 되겠죠. 그래서 vt.push underline back 해서 데이터 값을 벡터의 마지막에 하니까 20이 추가되고요. 그죠? 그걸 이제 5번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vt.push underline back 데이터를 마지막에 벡터의 마지막에 30, 40, 50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요 cin 해가지고 그죠? 5번 입력 받은 거를 현재 요 벡터에 그죠? 데이터 10, 20, 30, 40, 50 이렇게 저장이 되었다고 합시다. 그게 이제 push underline back이 그죠? 벡터의 마지막에 입력한 데이터를 그죠? 벡터의 마지막에 우리가 입력한 데이터를 추가를 하는 함수가 되겠고요. 그죠? 자, 출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6행에 뭐 cout 표시합니다 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우리 벡터에 있는 내용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출력을 할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벡터 해서 일단 그죠? 혁명 int0 콜론
적어 주시고요. 이러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보는 거다 컨테이너, 즉 벡터의 원소를 가리키는 포인터, 반복자, 그죠? 반복자를 이제 선언을 하고요. 반복자가 이제 요 보면 it인 거죠. 요 it은 그죠? vt.begin 하게 되면 우리 벡터에서 vt.begin 하게 되면 이 벡터의 맨 첫 번째 원소를 가리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림에서. 마찬가지로 vt.end 하게 되면 이 같은 경우에는 벡터의 마지막 데이터 다음을 가리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함수들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while 해가지고 it, 그죠? it이 이제 여기 있는 각각의 이제 그 첫 번째 이제 vt.begin에 it이라는 포인터가 아까 이제 가지고 있으니까 즉 첫 번째의 원소의 그죠? 주소를 가리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포인트점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while it이 vt.end가 같지 않으면 지금 현재는 요 지역 end와 같이 않으면 cout에서 it이 포인트입니다. it을 아스테리크 it이 가리키는 포인터의 값 10을 출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냥 바 하나 출력하고 it을 플러스 하게 되면 it이 두 번째 원소를 가리키겠죠. 방을. 그죠? 그래서 반복해서 마찬가지 it이 vt.end와 같지 않으면 만족하니까 그죠? cout에서 it이 가리키는 내용 20을 출력하고요. 그 다음 바 출력하고 그 다음 it 플러스 해서 두 번째를 이렇게 가리키게 되겠죠. 여기까지 출력했다 합시다. it이 현재. 그래서 it이 vt.end와 같지 않으면 같지 않죠. 그죠? 그러면 cout에서 it이 가리키는 아스테리크 내용 50을 출력하고 그 다음에 바 출력하고 it을 1증가 칠게요. 그럼 it이 자, 요 자리 방을 가리키겠죠. 23 올라가서 while it이 vt.end와 같지 않으면 같죠. 그 조건 만족 안 하니까 여기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한가 엔터 치고 리턴 제로 함수 종료. 뭐 이런 식으로 기존에 우리가 표준 클래스, 템플릿 클래스를 이렇게 이제 벡터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보는 것처럼 begin, 그 다음에 뭐 end, 요런 멤버 함수들이 정의가 되어져 있는 거죠. 그죠? 어떤 push, underline, back 이런 함수들 그 외에도 더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벡터 해서 혁명 해서 vt라는 혁명을 생겨주면 요런 내용들을 그죠? push, back, 그럼 begin, end라는 멤버 함수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뭐 그런 설명입니다. 제가 그냥 넘어갈게요. 한번 여러분 참고를 하십시오. 그래서 이 생성할 때 이제 만약 W 하고 싶으면 어찌하면 됩니까? 벡터 그죠? 꺽쇠 해가 더블 해서 VT 하면 이제 전체가 데이터별이 이제 또 더블형으로 되겠죠. 그죠? 뭐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벡터 템플릿 클래스에는 멤버 함수인 push, underline, back 그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인수 데이터를 마지막에 추가한다 그랬습니다. 데이터를 마지막에 추가하고 아까 begin 멤버 함수로는 이 벡터의 선두 데이터를 가리키게 하고 end는 어떻습니까? 이 멤버 함수는 마지막 데이터라고 했는데 마지막 원소 다음 정확하게는요. 벡터에 저장된 마지막 원소 다음을 가리키는 게 그 end였습니다. 그죠? 뭐 그런 형태들. 예. 그래서 이런 벡터에 관련된 이 멤버 함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방금 봤던 push, underline, back. 그죠? 마지막에 데이터 추가하는 거고, push front 있습니다. 이거는 앞에 데이터를 추가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front는 앞이니까요. 그죠? 데이터, 벡터인 데이터의 앞에 추가하는 거고요. 그죠? 요거는 pop front 같은, pop은 끄집어내는 거죠. 벡터에 있는 데이터를 앞에 걸 끄집어냅니다. 마찬가지로 pop은 끄집어내는 거거든요. 벡터에 있는 데이터를 뒤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런 거고, 자, 프론트 하는 거는 선두의 데이터를 참조하는 거고, 백은 마지막의 데이터를 참조하는 거고, 아까 begin and 했죠. begin and. 즉, 선두에 있는 반복자를 반환하는 거고, 그죠? end는 마지막을 나타내, 즉, 마지막 원소 다음이 end입니다. 그죠? 헷갈립니다. 마지막 다음 원소를 가리키는 이런 반복자. 그죠? 를 반환을 하는 거고요. 그죠? 뭐 그런 거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요런 것들. 요런 것들을 다양한 함수들을 우리가 기존에 있는 템플릿 클래스 표준 정의된 이런 함수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외에 우리 방금 봤더니 벡터 이외에 여러 가지 그 데이터 구조가 있거든요. 그래서 C++에는 이런 각종의 데이터 구조를 우리가 보통 컨테이너라고 부르고요. 이런 표준 템플릿 라이브러리에는 여러 가지 이런 데이터 구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리스트. 그죠? 요거는 실질적인 데이터 구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 q 하나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까 했던 벡터. 그 다음 스택. 요거는 q가 데크. 그죠? 데크. 그다음 q. 그 다음에 set, mat. 하나하나 설명 안 하겠습니다. 요런 것들.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구조들을 사용해서 우리 편리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STL, 그죠? 스탠다드 템플릿 라이브러리에서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실질적 법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처리 순서를 고려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처리 순서를 우리가 보통 알고리즘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준 템플릿 라이브러리에는 여러 가지 이런 알고리즘을 실행할 수 있는 함수 템플릿이 정의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표준 템플릿 라이브러리 알고리즘을 하려면 헤더 파일에 알고리즘이라는 헤더 파일을 추가를 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예제는 표준 템플릿 라이브러리 알고리즘 이용하는 거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자, 표준 라이브러리를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10개의 정수를 키보드로 입력받은 후 내림차순,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자, 앞전에 이제 벡터 인크루드 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법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그래서 샵 인크루드 알고리즘을 이제 그죠? 추가를 하시고요. 일단 이런 클래스에서 하셔도 됩니다. 간단하게 그냥 메인에서만 그냥 보여줍니다. 이제 메인에서 자, 마찬가지로 int 데이터 해서 벡터 int형의 벡터 객체 선언을 해서 마찬가지로 잡니까? 벡터에다가 0에서부터 10보다 작을 때까지 push 100 해서 데이터를 지금 현재 cin 해가지고 그죠? 10개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10개를 봤죠. 그죠? 요게 이제 실질적인 벡터 데이터에다가 여기 보면 23, 18, 45 해서 10개 이렇게 생성이 되겠죠. 요 문장이. 하나 설명 안 했습니다. push 100 해서 이렇게 객체가 저장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벡터 해서 int 0에 우리 반복자, 그죠? 반복자 포인터 is를 생성을 하는 거죠. is에다가 현재 vt.begin 하게 되니까 이때 is이 요 자리를 가리키는 거죠. 그죠? 요 꼭 it 아니어도 됩니다. 여러분 변수명 바꾸셔도 되죠. 그래서 while에서 it이 vt end가 아니면 만약 end가 지금 값이 여기 자, 마지막에 10개가 40까지 되어 있고 요게 이제 end가 되겠죠. vt 점 end가 되겠죠. 마지막 다음을 가리킨다고 했으니까요. 그죠? 네. 아니면은 현재 화면에 출력하는 거죠. cout 해서 그죠? 요 같은 경우 내용을 출력을 하는 겁니다. 23 해서 요 입력 데이터 요까지 이제 40까지 출력을 하게 되겠죠. 요 문장에 의해서. 앞전에 예제 똑같습니다. 자, 그런 내림차순으로 정렬 출력을 하고요. 문장 출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리버스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리버스는 이제 그죠? 역순으로 출력을 하는 겁니다. 리버스 해서 지금
VT, 현재 VT.begin과 VT.end 요 범위를 지정하는 거야. 이 부분 VT.end는 요 부분 begin 에서부터 언제까지 VT.end 이제 여기까지의 범위를 지정하는 거를 리버스 역순해라고요. 그죠? 역순해라고요.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이에다가는 VT.begin을 저장을 하면 그죠? 이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역순에 의해서 자, 다시 표현하기 힘드네요. 역순에 의해서 이 벡터 값이 이렇게 바뀌었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요 문장에 의해서 리버스 이것과 이것을 역순해라니까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순서가 요 입력 순서가 이렇게 바뀌었을 거라고요. 이렇게 바뀌었을 거라고요. 그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it에다가 vt.begin을 저장하니까 it이 이제 요게 되는 거죠. 여기 vt.begin이 요 자리 아닙니까? end는 여기 vt.end vt 뺄게요. vt.begin 객체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걸 이제 출력하는 거죠. 그래서 while it이 그죠? vt.end가 아니면 그죠? it의 내용을 출력하는 거 아닙니까? 40, 24, 20, 43 해서 40, 20, 43 이렇게 출력을 하는 거죠. 역순으로. 그냥 전체를 범위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위치를 바꾸는 겁니다. 리버스 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그렇게 뭐 이걸 이제 내림차순을 정렬하는 의미 자체가 조금 이상한 겁니다. 이 좀 그렇네요. 역순 출력 뭐 이렇게 해야지 의미가 정확할 것 같습니다. 리버스는 그죠? 자, 그다음에 자 오름차순 정렬 그죠? 오름차순 정렬하는 거 보면 현재 소팅 해서 이제 현재 vt.begin에서부터 그 다음에 vt.end까지 그래서 오름차순 정렬하기 위한 그죠? 범위를 이제 지정을 하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it에다가 vt.begin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while에서 출력해주면 자 보십시오. 현재 요 값이 소팅되죠. 어떻습니까? 이런 그죠? 함수들을 사용하니까 굉장히 프로그램이 간단하게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지원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초창기에는 우리가 이런 알고리즘들을 소팅하고 하나하나 합니다만 그게 익숙해지면 이런 템플릿에서 제공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사용해서 편리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예, 이거 한번 참고하십시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주요한 알고리즘들이 그죠? 아까 우리 봤던 이제 리버스 그죠? 그래서 T1에 있는 first, last 해서 역순으로 하는 거 간단하게 봤고요. 그 소팅 같은 거 아까 정렬하는 거고 그게 이제 서치 같은 거 인수 한번 보십시오. 검색하는 겁니다. 머지는 병합 서로 이제 결합하는 거. 예를 들어 두 배열을 하나로 연결한다고 했는데 하나로 만드는 거 결합하는 거. 뭐 리무브는 그 제거하는 거, 리플레이스는 그죠? 뭐 대치하는 거 검색해서 대치하는 걸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뭐 카운트, 파인드 등등 그죠? 약간 비슷한 것도 많습니다. 이 형태들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존재하더라는 거죠.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번 시간에는 우리 그죠?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